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오늘은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윤석열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운을 태어났길래 이렇게 자기보다 선배가 위에 5기수나 있는데 그것을 다 제치고 검찰총장에 이렇게 내정이 될 수 있는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주를 타고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씨는 1960년 12월 18일 양력으로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주에 대입을 해보면 경자년 쥐띠해입니다. 무자월 경진일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경금일간입니다. 사주에서 일간이라 그러면 본인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금일간의 특징은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것은 금 중에서도 양금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강한 결집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강한 것은 어떻습니까? 휘어지기보다는 부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진일주입니다. 경금일간이지만은 경진일주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에서는 또 경진이라는 자체도 개강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강한 기운을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도 활용을 잘하면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은 그러한 강한 기운을 자기 고집대로 쓴다면 역으로 그게 자기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일간이 경금인데 경금 자체가 계절로 보면은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좀 있으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차가운 기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월지도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주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시지는 모르지만은 시지 쪽에는 불이 하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경금 사이에 있는 무토가 있습니다. 이 무토는 이 경금을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한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이분의 지지에 있는 자수, 자수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자는 자기의 힘을 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자는 자기한테 상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기운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무토가 내가 자수한테 힘을 빼는 만큼 옆에서 또 도와주기 때문에 이 무토가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사주에서 격을 보면은 천간에 금이 있고 밑에 이제 상간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금과 수의 금수상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수상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이 자수 자체는 뭡니까?
상간이지만은 살로 치면은 또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자체들은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런 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좋고 자기가 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대중한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대운이 6대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운은 갑오 대운에 있습니다. 갑오 대운이 56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옛날에 한 도인이 정말로 똑똑한 제자를 길렀습니다. 이 제자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를 능가하는 그 지경에 오니까 이 스승이 자, 니는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도 다 가르쳐 줬고 내보다도 실력이 뛰어나니까 자, 네가 원하는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네 꿈을 이제 펼치고 잘 살아라. 자, 이렇게 제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제자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니한테 충고를 하나 하는데 다른 것들은 네가 실력으로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은 네가 피해라. 운 좋은 사람하고 싸우면은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다. 자, 이것은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도 사주팔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제 56대운이 갑오대운인데 갑대운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게 이 윤석열 씨한테는 돈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윤석열 씨가 재산 등록할 때 60매덕을 검찰에서는 거의 1등 비슷하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갑대운이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은 60살, 올해까지 갑대운으로 가고 내년이 되면은 굉장히 오대운으로 바뀝니다. 자, 이 오대운은 굉장히 사실 이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그러면요. 자, 이분의 이제 사주를 얼핏 보면은 굉장히 신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경금이란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위에 보면은 천간에 경금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인성도 자기를 사실은 도와주는 운인데 이 무토나 밑에 뭡니까? 이 지는 자기를 도와주는 인성운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의 6글자 중에서 4글자가 전부 다 자기 쪽의 우호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좀 신강한 사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좀 약한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주에서는 뿌리가 있어야 튼튼한 것입니다. 나무도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얼마 엇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윤석열 씨의 이게 일간의 경금의 지금 현재를 보면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일례로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유수에서도 봤지만은 상진아재라는 사람이 시골 삼촌같이 생긴 사람이 이 윤석열 씨 집 앞에 가서 계란 2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정말 시골 삼촌 같은 사람을 긴급 구속하는 이런 해프닝도 벌였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뭐 구속 적부심인가 하는 이런 뭐 어려운 용어인데 이것으로 풀려났지만은 사실은 일국의 서울지검장 정도 되는데 정말 이 뭐 많은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계란 2개 들고 좀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이런 건 봐서는 정말로 이게 사주가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은 계란 두 개에 신변 보호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주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61세가 되면은 오대운으로 이제 바뀝니다. 자, 이 오대운은 굉장히 사실은 안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조에서 정간하고 상간이 나란히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오는 윤석열 씨의 어떤 한테 보면은 정간입니다. 자, 이 오하고 자하고는 뭡니까? 상극입니다. 좌우충이라 해가지고 물하고 불이 부딪히면 한쪽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오는 좌우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운이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윤석열 지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내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자리에는 정말로 잘 수행하기가 힘든데 올해까지는 괜찮겠지만 내년부터 굉장히 힘든 운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런 것은 공손히 사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기질을 보면은 사주에서는 이 상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방골 기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상간이라도 위에는 금이고 밑에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수상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금수상간을 가지신 분들은 또 굉장히 머리 회전율이 빠르고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 능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러한 자리까지도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씨 앞에는 뭡니까? 문무일 총장이 검찰 연수원 18기고 윤석열 씨가 23기인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총장에 올라오면은 18기부터 22기까지 5기수가 정말로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가 보통보다 한 5년 늦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위에 기수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갈래대로 하면은 옷을 벗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 그래서 질서 있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윤석열 씨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것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언론입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무슨 파격 인사라 그러는데요. 그 말을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 인사가 아니고 불공정 인사입니다. 불공정 인사고 편파 인사고 한마디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코드 인사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위에 한 기수에 300명씩만 잡아도 어떻습니까? 1500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 기수를 다 무시해버리고 5기수를 떼어가지고 임명을 해버리면 이것은 파괴가 아니고 완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정말로 버스를 타더라도 줄을 서가 타야 되고 사소한 거지만은 누군가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다 밀치고 와가지고 바로 앞자리에 탄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어렵게 사법고시 돼가지고 검사장까지 하고 있는 윤석열 씨 선배들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가 원체 고시가 늦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 5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갈래대로 옷을 벗고 나간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빠지는 겁니다. 이런 점을 정말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너무 정말로 한 방향밖에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이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윤석열 씨께서 정말로 저는 사양을 하고 앞으로 정말 국가를 위해 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이분이 갖고 있는 상강 기질 있지 않습니까? 반골 기질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